여름 초입, 부모님은 집 수리를 시작했다. 그래서 강민은 서울에서 약 40km 떨어진 경기도 가평군의 작은 마을로 아버지의 형, 즉 삼촌 댁으로 보내졌다. 강민은 사실 삼촌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고 삼촌의 아내인 이정아 아주머니도 잘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삼촌은 대학생인 조카를 무기한으로 받아주겠다고 했다. 솔직히 강민은 가고 싶지 않았다. 방학이 시작된 만큼 친구들과 놀고 여자친구도 만나러 다닐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18살 청년이 시골에 유배된 기분이었다. 그래도 부모님과 떨어져 쉴 수 있다는 점에 위안을 삼았다. 출발하기 전날 삼촌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강민아, 이번 달 거의 한 달 정도 출장을 가게 됐어. 하지만 약속은 변함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정아가 혼자 있을 텐데 너도 집안일 좀 도와주고. 삼촌이 말했다. 강민은 삼촌의 부재에 살짝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아버지의 낡은 소나타가 마당을 나섰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가평의 마을은 푸른 나무들로 가득했고 정돈된 집들이 높고 두꺼운 대문 뒤에 숨겨져 있었다. 몇몇 집 앞에는 고급 외제차들이 눈에 띄었다. 이곳 사람들은 단순히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즐기고 있었다. 마침내 도착한 이정아 삼촌 댁은 2층짜리 아담한 주택으로 넓은 베란다가 눈에 띄었다. 그곳에서 하얀 린넨 원피스를 입은 여성이 뛰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머리는 구리빛으로 긴 두꺼운 따은 머리를 허리까지 늘어뜨리고 있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고 멀리서도 따뜻함이 느껴졌다. 가까이 다가오자 강민은 그녀가 바로 이정아라는 걸 알아챘다. 초록빛 에메랄드 같은 눈동자가 반짝였다. 아이고, 아침부터 기다렸잖아. 왜 이렇게 늦게 와? 이정아는 강민과 아버지를 향해 반갑게 외쳤다. 강민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고 아버지는 출근 준비하느라 그랬다며 어깨를 으쓱했다. 이때 이정아가 다가와 강민을 양볼에 꼭 껴안았다. 그 온기는 마치 태양처럼 따뜻해서 강민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가 뿜어내는 장미꽃 향은 인공적인 향수가 아닌 자연 그대로의 향기였다. 어머, 얼마나 컸니? 아버지 닮았네. 정말 반가워. 우리 애들 없으니 심심할 텐데 같이 잘 지내자. 그녀는 살짝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허리까지 내려오는 원피스 아래로 매끈한 다리가 살짝 드러나 있었고 발에는 가벼운 샌들이 잘 어울렸다. 그녀의 편안한 자세와 은근한 자태에 강민은 눈을 뗄 수 없었다. 자, 우리 집 구경부터 하자. 이정아가 손을 내밀며 말했다. 집 안은 깔끔하고 현대적이었다. 아늑한 거실과 주방이 한 공간에 배치되어 있었고 계단은 나무로 잘 다듬어진 난간이 인상적이었다. 2층으로 올라가자 강민의 방이 나왔다. 큰 창문에는 하얀 커튼이 살랑였고 벽에는 화려한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창가에는 꽃병에 신선한 장미가 꽂혀 있었는데 이정아가 강민의 방문을 위해 직접 꺾어온 것 같았다. 어때? 마음에 들어? 그녀가 뒤돌아 물었다. 정말 멋져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강민이 말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방을 나갔다. 강민은 옷장을 열어 수영복을 꺼내 입었다. 문득 이정아 방 문이 열려 있는 게 보였다. 잠시 머뭇거리다 문 쪽으로 다가가자 이정아가 뒤돌아섰다. 강민아, 수영복 끈 좀 묶어줄래? 혼자선 좀 힘들어. 그녀가 장난스러운 목소리로 부탁했다. 강민은 얼굴이 벌개지며 네, 알겠습니다. 라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녀의 등을 향해 끈을 묶으려다 몇 번이나 실패했고 손이 덜덜 떨렸다. 겨우 끈을 고정시키고 숨을 크게 들이켰다. 너무 귀여워. 이정아가 웃으며 손바닥으로 강민의 뺨을 쓰다듬었다. 강민은 순간 정신이 혼미해질 뻔했다. 밖으로 나가자 이정아는 넓은 호수로 데려갔다. 그녀는 반투명한 커버업과 넓은 책 모자를 쓰고 있었으며 햇볕 아래에서 여유롭고 우아한 자태를 뽐냈다. 강민은 물가에 앉아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준비한 간식을 먹었다. 이정아는 선크림을 꺼내 손과 팔에 정성스럽게 바르기 시작했다. 강민은 한눈에 그녀의 매끈한 피부를 훔쳐보았다. 그녀가 등이랑 다리도 발라주어라며 가까이 누우니 강민은 얼떨결에 크림을 손에 짜서 발라주었다.
호숫가에서 수영도 하고 장난치며 물싸움도 했다. 이정아는 깊이 들어가면 경련 올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며 진지하게 조언했다. 강민은 걱정 마세요. 삼촌 걱정 가네요. 라고 농담을 던지자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며 여기서도 삼촌 얘기 나와? 저 사람 정말 싫으며 웃었다. 해가 지면서 둘은 잔디밭에 앉아 와인을 나누며 담소를 나눴다. 이정아는 담배를 꺼내 피우며 비밀로 하자 이거 나만 알고 있는 거야 라고 말했다. 강민은 처음으로 담배에 불을 붙여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저녁이 되자 배드민턴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민이 계속 실수하자 이정아가 어쩜 그래? 좀 더 잘해봐 라고 장난스럽게 꾸짖었고 강민은 오늘만큼은 내가 이겼다며 웃었다. 마지막 햇살이 나무 꼭대기를 스칠 때쯤 둘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다. 강민은 이정아의 머리카락 속에 얼굴을 묻고 싶었지만 참았다. 그날 밤 강민은 이정아가 샤워하는 소리를 들으며 잠시 황홀한 상상을 했다. 새벽에 깨어보니 이정아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 그의 다리를 부드럽게 쓰다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강민의 목덜미에 입맞춤을 했고 그 순간 강민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길이 점점 더 깊어졌고 강민은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강민은 베란다에서 운동하는 이정아를 발견했다. 그녀는 긴 머리를 뒤로 묶고 짧은 반바지와 하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강민은 그녀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왜 몰래 다가와? 놀래잖아. 이정아가 웃으며 말했다. 강민은 좋은 아침이에요. 라며 풀밭에 앉았다. 이정아는 올여름 뭘 할 생각이야? 매일 밤마다 내가 즐겁게 해줄 거라 생각하지 마. 라며 눈을 반짝였다. 강민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답했다. 여긴 놀 거 많아. 근데 내가 원해야지. 돈도 벌고 재미도 찾고 그럼 알려줄게. 이정아는 살짝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그리고는 난 잠시 나갔다 올게. 준비해느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갔다. 강민은 풀밭에 누워 푸른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 여름 정말 특별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문득 베란다 창문 너머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가 이 집에 몰래 숨어들었을까? 아니면 이정아도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 강민의 여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 안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가 숨어 있었다. 한낮의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는 가평의 작은 마을. 강민은 삼촌댁에서 맞는 두 번째 아침을 맞이했다. 전날 밤의 신비롭고도 묘한 감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역시나 전형적인 시골의 평화로움이었다. 푸른 잔디밭 위에 이슬이 반짝이고 멀리 산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강민은 살짝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넘기며 베란다 문을 열었다. 이정아는 어제와는 또 다르게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 반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긴 구리빈 머리는 자연스럽게 풀어져 있었고 햇빛에 빛나는 피부와 어우러져 은은한 매력을 뽐냈다. 발에는 가벼운 슬리퍼가 아닌 편안해 보이는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정아는 마치 도시의 카페에서 막 나온 듯 세련된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이곳 시골집에 완벽하게 어울려 잊을감이 없었다. 아침부터 뭘 그렇게 멍하니 있어? 오늘은 동네에서 열리는 작은 축제가 있어? 가볼래? 그녀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강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재미있을 것 같네요. 축제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작은 광장에서 열리고 있었다. 동네 주민들이 정성껏 준비한 수제떡과 막걸리, 그리고 전통 놀이들이 한데 어우러진 소박한 행사였다. 강민은 이정아의 손을 잡고 천천히 둘러보았다. 정아는 활짝 웃으며 여기서는 이런 게 다 재미있어. 서울에선 이런 걸 못 느끼잖아. 라며 장난스레 말했다. 맞아요. 막걸리에 취하면 서울대생도 시골 청년으로 변신하겠네요. 강민이 웃으며 응수했다. 정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럼 그걸로 계약 성립이라고 외쳤다. 주변에서 몇몇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때
강민의 눈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바로 마을에서 가장 나이든 할아버지, 박 할아버지였다. 그는 항상 바람처럼 다니며 동네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 유명했다. 박 할아버지는 강민을 보자마자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어이, 강민이 왔구먼. 삼촌네 집 잘 적응하고 있나? 할아버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네, 할아버지.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괜찮아요. 강민이 답했다. 어색함은 시간이 해결한다네. 아, 근데 말야, 이 동네엔 안 좋은 소문도 좀 있어? 밤에 호수 주변에서 이상한 불빛이 보인다는 거지. 산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불빛은 그냥 불이 아니래. 박 할아버지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강민은 순간 등을 서늘하게 느꼈다. 정말요? 무슨 불빛이요? 그야 전설 같은 거라서 확실하진 않지만 옛날부터 이 호수에선 가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더군. 새벽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불빛을 봤다네. 할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정아가 장난스레 강민의 팔을 쳤다. 너 겁먹었냐? 우리 동네가 그렇게 무서울 리 있겠어? 진짜 그런 거 믿으면 밤에 혼자 화장실도 못 가. 강민도 웃으며 맞아요. 저도 그랬으면 진작 도망갔을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 무거웠다. 축제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갑자기 멀리서 멀찍이 번쩍이는 빛이 호수 쪽에서 반짝였다. 강민과 이정아는 동시에 그쪽을 바라보았다. 저게 뭐지? 강민이 물었고 정아도 고개를 갸웃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축제 조명 같지 않은데. 어쩌면 그 전설이 사실일지도 몰라. 정아가 속삭였다. 강민은 순간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무언가 큰 사건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그의 몸을 감쌌다. 오늘 밤 호수에 가보자. 강민이 조용히 말했다. 너무 무서워. 나랑 같이 가면 안 돼? 정아가 장난스레 말했지만 눈빛은 진지했다. 강민은 미소 지으며 당연하지. 같이 가자라고 답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여름밤 탐험은 시작되었다. 그러나 강민도 이정아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 밤이 그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임을. 밤하늘에 별이 빛나는 가운데 호수는 고요했다. 물결은 잔잔했지만 어디선가 미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강민과 이정아는 손을 꼭 잡고 천천히 물가로 다가갔다. 그때 호수 한가운데서 갑자기 은은한 푸른 빛이 피어올랐다. 물 표면 위로 빛나는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강민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저게 진짜야? 저 빛은. 이정아도 숨을 죽였다. 우리 도망가야 하는 건가?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움직이지 못했다. 그 빛은 점점 더 가까워졌고 마치 그들을 부르는 듯했다. 강민아, 이건 시작일 뿐이야. 이정아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넌 정말 준비됐니? 그 순간 강민의 귓가에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부터 감춰진 비밀을 알려주는 듯했다. 너희가 찾던 진실은 바로 여기, 이 호수 속에 밤의 신비와 두 사람의 운명이 교차하는 그 순간, 이야기는 새롭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뜨거운 태양이 서서히 저물고 가평의 고요한 호수는 어둠 속에서 더욱 깊고 신비롭게 빛났다. 강민과 이정아는 손을 꼭 잡은 채 호숫가에 앉아 있었다. 은은한 달빛 아래 물결은 잔잔하게 출렁였다. 두 사람의 마음도 어쩐지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정말 저 빛이 무슨 의미일까? 강민이 낮게 물었다. 그의 음성은 조용한 밤 공기 속에 부드럽게 퍼졌다. 이정아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다. 옛날부터 이 호수에는 전설이 있어. 어떤 이들은 그 빛이 잃어버린 영혼들이라 하고 또 어떤 이는 숨겨진 보물을 지키는 수호령이라 하기도 해. 하지만 진짜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강민은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그럼 왜 그런 전설이 생긴 걸까?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거야. 그건 말하기 어렵지만 몇 년 전 이 마을에서 이상한 사건이 있었어. 사람들이 밤에 사라지기도 하고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도 했지? 경찰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어.
그래서 사람들은 그 호수가 그냥 평범한 곳이 아니라고 믿게 됐어. 이정아가 진지하게 말했다. 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럼 우리도 뭔가 위험에 빠질 수도 있는 거네. 맞아.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빛은 두려움만 주는 게 아니야.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힘도 있어? 이정아가 수줍은 미소를 띠며 말했다. 그녀가 말을 마치자 호수 한가운데서 갑자기 푸른 빛이 물결처럼 출렁거리며 번쩍였다. 그 빛은 점점 강해지더니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물 위를 춤추듯 움직였다. 저게 뭐야? 강민이 무심결에 소리쳤다.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려는 것 같아. 이정아가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물가에 놓여있던 작은 돌멩이들이 하나둘씩 빛나기 시작했다. 마치 호수가 온통 빛으로 가득 차는 듯 했다. 강민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듯 했다. 이게 현실이 맞나?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순간이야. 이정아가 차분히 말했다. 그때 갑자기 호수 저편에서 무언가가 물속에서 솟아올랐다. 반투명한 형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그 모습은 인간과 비슷했지만 빛으로 이루어진 듯 신비로웠다. 저건 영혼인가?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아. 이정아가 집중하며 말했다. 그 형체는 천천히 둘을 향해 다가왔고 한 줄기 부드러운 빛이 두 사람의 손을 감싸 안았다. 강민은 갑작스러운 따뜻함에 몸이 녹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이건 뭔가 큰일이 일어나려는 신호야. 강민이 말했다. 이정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우리가 이걸 풀어야 해. 그래야 이 마을도 우리도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다짐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호수에서 퍼져나오는 빛의 신비를 따라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 순간 멀리서 낯선 발소리가 들려왔다. 강민과 이정아는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누구지? 강민이 경계심을 품은 채 물었다. 그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한 남자의 얼굴이 빛 속에 드러났다. 그는 낡은 등산복을 입고 있었으며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너희가 여기에 왜 왔느냐? 남자가 낮고 거친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은 당황하며 우리는 그 빛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왔어요. 라고 대답했다. 남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 비밀을 알면 너희도 위험해질 것이다. 하지만 이미 발을 들였으니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정아는 남자에게 다가가 당신은 누구죠? 왜 이 마을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라고 물었다. 남자는 잠시 침묵하다가 답했다. 나는 이 마을을 지키는 자다. 오래전부터 이곳을 수호해왔지? 하지만 이제는 그 힘이 약해지고 있다. 너희가 그 힘을 이어받을 수 있을지 시험해보겠다. 그 말과 함께 남자의 몸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강민과 이정아는 놀라움과 두려움에 휩싸였지만 동시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힘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준비해라. 남자가 외쳤다. 그 순간 세상은 빛과 어둠이 뒤섞인 신비로운 공간으로 변했다. 강민과 이정아의 여름밤은 이제 막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공간 어딘가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진실은 가까이 있다. 하지만 그것은 대가를 요구하리라. 여름의 신비는 점점 깊어지고 두 사람의 운명은 더욱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다. 어둠과 빛이 뒤엉킨 신비로운 공간 속에서 강민과 이정아는 서로를 꼭 붙잡았다. 주변은 안개처럼 몽환적인 빛으로 가득했고 바닥은 보이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치 무중력 상태처럼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이게 어디지? 강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경계심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이정아는 주변을 살피며 대답했다. 이곳은 아마도 그 힘이 있는 공간 같아. 삼촌도 박 할아버지도 말하지 않았던 비밀 장소일 거야. 그때 멀리서 은은한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오래된 전통악기인 가야금과 대금이 조화를 이루는 듯 했다.
음악 소리에 이끌리듯 두 사람은 천천히 빛의 중심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빛의 중심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긴 검은 머리를 허리에 걸치고 있었으며 전통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밤하늘처럼 검고 신비로운 빛을 뿜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희미하게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에는 어딘가 모를 슬픔과 결의가 서려 있었다. 너희가 왔구나. 여인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이 마을과 호수를 지키는 옛수호자 은비다. 강민과 이정아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은비는 조용히 일어나며 손을 내밀었다. 이 힘은 축복이자 저주다. 너희가 이곳에 온 것은 우연이 아니다. 선택받은 자들만이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강민은 조심스레 물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호수에는 오래전부터 숨겨진 비밀이 있다. 그것을 지키고 동시에 풀어야 한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다. 은비가 말했다. 먼저 너희가 이 힘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마을과 호수는 영원히 어둠에 갇히게 될 것이다. 이정아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그럼 우리가 그 수호자가 되는 건가요? 은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희 자신을 시험하는 것에서부터다. 그 순간 은비는 손을 들어 공간의 빛의 문을 열었다. 그 문 너머로는 수많은 빛의 조각들이 춤추는 듯한 신비로운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이 문을 통과하면 너희는 각자의 내면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두려움, 욕망, 그리고 진실. 그 모든 것을 넘어야 진정한 수호자가 될 수 있다. 강민은 떨리는 마음으로 이정아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같이 가자. 이정아도 결연한 표정으로 네,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요. 라고 답했다. 두 사람은 빛의 문을 통과했고 곧 각자의 내면 세계로 빠져들었다. 강민이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공간에 있었다. 벽은 없었고 끝없이 펼쳐진 어두운 숲속 나무 사이로 희미한 달빛만이 비추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 속 친구가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의 눈빛은 차갑고 무심했다. 강민아, 너는 정말 나를 잊었니? 그 목소리는 어린 시절의 친구였지만 동시에 강민의 내면 깊은 곳의 두려움과 죄책감을 대변하는 듯했다. 강민은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아니야, 잊은 게 아니야. 하지만 그때 나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멈췄다. 그 친구는 고개를 저으며 그때 내가 날 외면했어. 그래서 나는 사라졌고 넌 혼자가 됐지 라고 말했다. 강민은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했다.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야.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며 친구는 사라졌고 숲속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의 한편 이정아는 자신만의 내면 세계에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다. 전통 한복을 입은 그녀였고 눈빛은 단호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서려 있었다. 거울 속 그녀가 입을 열었다. 너는 이 마을의 비밀을 짊어질 준비가 되었나? 너의 욕망과 두려움을 마주할 용기가 있느냐? 이정아는 떨리는 손으로 거울을 만지며 대답했다. 네, 준비됐어요. 이 마을과 강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거예요. 거울이 빛나더니 이정아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시험을 통과하고 다시 빛의 공간에서 만났다. 은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너희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 이제 다음 단계가 남았다. 그 길은 더욱 험난할 것이다. 강민과 이정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결연한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함께 이겨낼 거예요. 이정아가 말했다. 그래, 어떤 어둠도 우리를 막지 못할 거야. 강민이 힘주어 말했다. 그 순간 빛의 공간 저편에서 다시 한번 그 신비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진실은 가까이 있지만 대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두 사람의 여름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들이 마주할 운명은 더욱 깊고 어두운 비밀을 품고 있었다. 한밤중 가평의 호수 주변은 짙은 안개로 뒤덮였다. 강민과 이정아는 은비가 준 빛의 문을 통과한 후 다시 현실로 돌아왔지만 마음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무거운 짐이 자리 잡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으며 조용히 집으로 걸어갔다. 밤 공기 속에는 풀과 나무, 그리고 호수에서 나는 은은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은비가 말한 다음 단계라면 뭘까? 강민이 낮게 중얼거렸다. 이정아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아마도 우리 각자의 과거와 마주하는 것만으로 끝이 아닐 거야. 이 마을에 숨겨진 비밀과 그 비밀을 지키려는 누군가와의 대면이 남아있을지도 몰라. 그때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다가갔다. 불빛은 호수 건너편 오래된 폐가 근처에서 새어나왔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었고 귀신집이라는 소문도 돌았다. 여기까지 와야 할 이유가 뭘까? 강민이 속삭였다. 진실은 가까이 있을수록 위험한 법이지. 이정아가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조심스럽게 폐가로 다가간 두 사람은 낡은 나무 문틈 사이로 어렴풋이 움직이는 그림자를 발견했다. 강민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이정아는 손에 쥔 작은 손전등을 더욱 단단히 움켜쥐었다. 누구 있어요? 이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순간 문이 삐걱이며 열리더니 검은 옷을 입은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과 상처가 뒤섞여 있었다. 여긴 내들이 올 곳이 아니다. 남자가 낮게 경고했다. 그 빛의 힘에 발을 들여놓은 이상 너희는 이미 운명을 거스를 수 없다. 강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우리는 이 마을과 이 호수의 비밀을 알고 싶다. 그리고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다. 진실을 밝히는 데는 대가가 따르지. 너희는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느냐? 이정아가 강민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다. 우린 준비됐다. 어떤 위험도 감수할 거야.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갑자기 주머니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이걸 가져가라. 이것이 너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열쇠다.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두루마리와 작은 수정구슬이 들어있었다. 두루마리에는 복잡한 한자가 적혀 있었고 수정구슬은 미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두루마리는 호수에 얽힌 전설과 저주를 풀 열쇠다. 그리고 수정구슬은 그 열쇠를 사용하는 도구이지. 하지만 조심해라. 이 힘은 너희에게 엄청난 시련을 가져올 것이다. 남자가 경고했다. 강민은 두루마리를 조심스레 접으며 말했다. 우리가 반드시 해내겠다.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두 사람은 폐가를 나와 다시 호숫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강민은 두루마리의 글자를 펼쳐보았다. 복잡한 문자들 사이에 빛과 어둠의 균형, 영혼의 시험 같은 단어들이 눈에 띄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진 것 같아. 강민이 말했다. 이정아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두렵지 않아. 우리 함께니까. 호숫가에는 다시 한번 그 푸른 빛이 반짝였고 두 사람은 그 빛 속에서 다가올 시련과 미스터리를 맞이할 준비를 다졌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모든 것은 계획된 대로.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여름밤의 신비는 더욱 짙어지고 강민과 이정아가 풀어야 할 퍼즐 조각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다.